교수님께서 오프닝에서도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아인슈타인에 대한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팩트 체크 해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아인슈타인이 원래 공부를 하지 못한 학생이었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한국의 많은 학생들에게 용기와 위안을 줬던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네. 아인슈타인도 이랬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맞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은 아니고요. 아인슈타인의 학업 성적은 대단히 우수했습니다. 다만 아인슈타인은 학교의 규율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뿐이죠. 그리고 이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헷갈리는 얘기인데요. 아인슈타인이 상을 받았던 노벨 물리학상이 상대성 이론으로 받은 게 아니라고요? 예, 아인슈타인이 1908년부터 연이어서 노벨 물리학상 후보자로 계속 추천이 되는데요. 그런데 노벨상 위원회는 실험에 의한 검증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지만 절대적인 확증 없이 노벨상을 수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를 했었죠. 아인슈타인의 업적이 뚜렷한데 이렇게 계속 탈락을 하니까 이때 아인슈타인에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 노벨상 선정위원회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되려 안 되니까 니들이 꿍꿍이가 있냐?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광전 효과 법칙을 발견한 공로로 1922년 11월에 드디어 노벨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아이러니하네요.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아인슈타인 그럼 상대성 이론이 대표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그걸로 상을 받지 않나 싶었는데 그게 되려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서 다른 이론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곧 볼 사진이 나오는데 아인슈타인은 바로 이 이미지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데요. 본래 이 사진이 팝아트의 소재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죠. 이거 아인슈타인 본인도 아주 좋아했던 사진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사진은 아인슈타인의 72세 생일 파티가 있던 날 찍은 사진입니다. 70대 때 사진이군요. 당시 이제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었으니까 사진 기자들이 와서 끈질기게 포즈를 좀 취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평소에 사진 찍기를 좀 귀찮아했다고 전하죠. 그래서 이제 계속 거부를 했죠. 그러다가 차에 올라타서 이제 문을 닫았는데 그러다 문을 열고 갑자기 이런 포즈를 취한 것이죠. 근데 이제 대다수의 기자들은 오늘 사진 못 찍는구나 하고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한 명의 기자가 남아서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기회를 포착하게 되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혀를 이렇게 내밀고 있는 굉장히 괴짜스럽고 좀 탈권위적인 모습이 돋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사진이 그해 뉴욕 신문 사진 작가상 그랑프리를 수상하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복제되면서 세기의 사진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아인슈타인 본인도 이 사진을 꽤나 마음에 들어 했고요. 그래서 사진 기자에게 9장을 따로 프린트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에게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죠. 그 중에 한 장은 2009년에 경매가 있었는데요. 7만 달러가 넘는 높은 금액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와, 7만 달러면 한 8천만 원 되는 돈인데 어떻게 본다면 70세가 넘은 노과학자,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스타 같은 노과학자가 아이와 같은 표정으로 혓바닥을 내미는 그림을 보니까 천진난만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인슈타인의 첫 직장이 학교가 아니라 특허청이라는 얘기는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려져 있죠. 사실 아인슈타인이 젊은 시절에 백수 생활을 꽤 오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대학 시절에 그렇게 성실하고 순종적이고 이런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학 교수들하고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대학에 자리를 잡지 못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수 생활을 하는데 이때 보험회사 취업을 권유받았던 적도 있고요. 보험회사까지요? 예. 그리고 가정교사,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과외교사죠. 네, 과외교사 생활을 하면서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당시에 아인슈타인이 신문에 냈던 과외교사 광고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데요. 이 사진입니다. 네. 요즘 저희가 동네 벽에다 붙이는 과외 그 가이드 그거 아니고 신문 광고를 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인슈타인에게 과외를 받는다. 오늘날로 생각하면은 세계 최강의 과외인 전단지가 아닐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던 중에 당시 이제 대학 동창이었던 그로스만이라는 친구가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특허청에 취업을 알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낙하산이죠. 예. 아인슈타인은 특허청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기 연구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놀라운 업적들을 연이어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팩트체크할 사안이 있어요. 현재까지 아인슈타인의 뇌가 연구용으로 보관되고 있다. 뭐 이렇게 유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의 뇌가 또 사람들의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네요. 예.
그 아인슈타인의 사인이 대동맥류입니다. 근데 당시에 담당 의사가 두개골을 갈라서 뇌를 꺼내서 따로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측정되었던 뇌 무게가 1230g이었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보다 오히려 작았다고 하죠. 그런데 뇌가 크다고 지적인 능력이 높은 것은 아니죠. 그렇죠. 뭐 한때 그렇게 믿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이거 유사과학인 것이죠. 그래서 뭐 한때는 아인슈타인이 뇌 크기는 크지 않은데 뇌 신경세포가 일반 사람보다 많다거나 뭐 이런 설들이 많이 돌았는데 사실 무근입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 좀 했을 때 사람들이 얼굴이 커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도 나중에 저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의 뇌 연구, 결국 그 의사가 아인슈타인의 동의 없이 그걸 해낸 거 아닙니까? 예, 아인슈타인은 원래 본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 뭐 화장을 하기를 원했는데요. 근데 당시에 프린스턴 병원의 하비 박사가 아인슈타인의 사체 부검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 하비 박사가 아인슈타인의 동의를 구한 적 없이 무단으로 뇌를 적출해서요. 그랬군요. 이걸 240조각으로 잘라서 보관을 합니다. 그 상상해 보면은 뇌를 자른다는 거 너무 끔찍하고 그로테스크하죠. 예. 당연히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마자 하비 박사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요. 이때 이제 내세웠던 논리가 나는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과학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뇌를 내가 보관할 수밖에 없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래도 아무리 연구를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그런 거 한다는 건 좀 말이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자, 계속해서 아인슈타인의 독특한 습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왠지 천재들은 자기만의 상징과도 같은 특이한 습관이 꼭 하나씩 있잖아요. 임 교수님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특별한 습관은 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천재가 아니어서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아인슈타인에게는 그래서 습관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알려진 습관이 몇 개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잠에 관한 건데요. 잠이 뇌 건강에 좋다는 것은 좀 상식적인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하루에 평균 10시간 이상 잠을 잤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잤네. 오늘 조사를 보니까 오늘날 미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이 6.8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뭐 거의 1.5배에 이르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이 낮잠도 즐겼는데요. 재밌는 일화가 전하는데요. 낮잠을 잘 때 너무 오래 잠을 자지 않도록 안락의자에 앉아서 손에 스푼을 들고 이 바로 아래에는 금속 접시를 내려놓고 잠을 잤다라고 전해집니다. 졸다가 숲을 떨어뜨리면 깨는 거죠. 깨는 쨍그랑 소리에 깨게 되는 거죠.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본인의 잠을 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법은 정말 아날로그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양말과 관련된 습관도 있다고요? 양말을 신지 않았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양말을 거의 혐오적인 태도를 양말에 대해서 취했던 것 같은데요. 나중에 부인이 되었던 이제 자신의 이종 사촌인데요. 이 엘사에게 보냈던 편지에 나는 어렸을 때 첫째 발가락이 항상 양말에 구멍을 내니까 그 뒤로 양말을 신지 않았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 살다 보면 엄지발가락만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아마 다른 발가락도 그런 얘기를 듣지 않게 하려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습관 더 소개해 주시죠. 예, 마지막 한 가지는 음식과 관련된 것인데요. 바로 스파게티 먹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보면 그렇게 미식가였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습관처럼 즐겨 먹었던 것이 바로 이 스파게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죠. 이탈리아가 낳은 훌륭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수학자 레비 치비타라는 수학자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스파게티다. 실제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농담도 과학자처럼 합니다. 네. 자, 그럼 아인슈타인이 습관처럼 먹었던 스파게티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을 위한 버섯 듬뿍 토마토 스파게티 이제 면 넣고 볶기만 하면 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